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용호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창업하셔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시는 것도 사실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개인의 사업 하시다가 법인으로 바꾸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드셔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창업할 때 어떻게 회사를 설립하고 구성을 했느냐, 처음에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쭉 잘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산업진흥원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지원해 주셨을 거예요. 아마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창업기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얘기들을 말씀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장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을 얼마만큼 일으킬 거고, 이걸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뒤쪽에 다양한 형태의 전략들을 수립하실 때, 처음 만드실 때 지분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10억에서 세금이 20억으로 추징된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차명 주식 때문에. 참고로 저는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님들께 철저하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직원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라. 왜 그러냐면 누구랑 뭘 같이 할 때, 처음 같이 할 때는 항상 어때요? 파이팅이 넘치죠. 파이팅이 넘치고 좋아요, 관계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관계가 돼요?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지는 건 상관없어요. 나빠지는 게 문제지. 그때 그 나눠줬던 주식을 회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이게 돈이 그 당사자한테 지불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세금이 나와요. 세금 내려고 하면 아깝죠. 세금 많이 내는 게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상 세금은 최대한 덜 낼 수 있으면 덜 내자. 저는 약간 그 주의입니다. 사실 저는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절세해야 된다. 근데 차명 주식을 직원들이나 제3자한테 임의로 나눠주거나 뭐 우리 쪽 같이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나눠주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본다. 그래서 법인 설립할 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행위를 하셨다, 혹시라도 있으시면 일찌감치 오세요. 초기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요, 기업 가치가 쭉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잡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개인 하시다가 이제 회사가 대외 신용도, 기타 등등의 이유로 법인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도 법인 전환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 전환하시기 전에도 꼭 반드시, 그리고 또 하셔야 될 게 정관이에요. 정관. 법인 아까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보시면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한테 의뢰해서 해요. 법무사한테. 근데 법무사가 갖고 있는 정관은 일반적인 표준 정관을 이용해서 법인 등기를 해요. 근데 이 표준 정관은 생각보다 회사의 사적 자치를 정확하게 다 정밀하게 기재해 놓지 못해요. 말 그대로 표준 정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의 보수의 지급 규정은 주주총회에 의한다, 이렇게 써놔요. 근데 주주총회에 열어서 보수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사실 잘 누락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주주총회를 열었다 하고 보수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보수를 받아갔어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이거 소급해서 만든 거 아니야? 어떤 거를 만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정관을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부터 각종 규정, 재규정들, 이런 것들, 또 복리후생 규정까지도, 예를 들어서 대표 임원들, 자녀들이 학자금이라든가 뭐 다양한 뭐 체력 단련비, 이런 것들도 아예 정관에 넣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법인 설립하실 때 그런 걸 잘 체크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왜 써놨냐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임원한테 주었을 때 법인에서는 경비잖아요.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정 안 하고 그냥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취업규칙 이게 잘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페널티 먹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사업 재규정인데, 여기 아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서 공동사업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처음에 약정서 맺으실 때 잘 맺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이제 자금 조달과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장부가 그림이 좋아야 돼요. 그림. 근데 아까 이제 창업 단계에서 그림이 좋을 수 있어요? 아니 경비만 나가고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이 좋아? 그죠? 그럼 뭐가 좋아야 돼요? 기술. 비근한 예로 저희 거래처, 제가 자문하는 업체인데 한 주당 주식 가치가 180만 원.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회사가 투자를 300억을 받았는데요. 결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억. 300억 받아서 다 썼어. 근데 주식 가치가 180만 원. 왜? 기술이 좋아서 그래요. 기술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걸 노리고 여기 계신 거 아닌가요? 맞죠? 다들 열심히 파이팅 하셔가지고 내 주식 200만 원 이렇게 IPO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특허 하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ISO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외적인 신인도가 많이 다르고 정책 자금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제 성장기인데요. 이제 창업을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다예요.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먹국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회계 프로그램을 내부에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곳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뭐 쓰십니까 혹시? 경리나라. 직접 하시나요? 대표님께서? 직원분께서.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좀 어려워요. 어떤 거 쓰세요? 나우오피스 안에 있는 프로그램. 회계. 인사도 혹시 인사 프로그램 관련돼서 있으신 인사 별로 없죠.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면 엑셀에 다 해요. 다 엑셀이야. 모든 사람이 다 엑셀. 데이터가 막 돌아다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하다가 그거 찾느냐고 시간 다 버려요. 그리고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양한 형태의 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뒷부분에 말씀드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소규모 회사들한테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 드려서 시스템 다 설치해 드리고 사용하는 것도 알려 드리고 그리고 무료로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거기서 뭐 계산서도 끊고 직원들 근태 관리도 되고 다 이따 구체적으로 또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많이 활용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청년 창업, 청년 고용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죠. 지금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주죠? 한 1,000만 원 정도 주나요? 960만 원? 그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 세무법인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쓰시고 그 다음에 고용을 하게 되면 또 뭐가 있어요? 세금을 또 감면해줘요. 공제해줘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내가 누군가를 고용했는데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어. 그럼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이게 잘 내가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다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산에다가 이렇게 회사에 인증서 몇 개 뚝뚝 넣으면 금액이 뚝 떠요. 그리고 연구 관련 세액공제인데 혹시 연구전담부서 있으신 회사, 연구소도 있다. 나는 연구전담부서는 IT 개발 회사는 필수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디자인 하는데도 디자인 연구소 같은 거 연구전담부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연구전담부서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요.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IT 쪽은 사실상 물적 요건이 필요 없어요. POP 하나만 제대로 해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많이 이용하는데 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냐면 회사의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직원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럼 뭘로 봐요? 급여로 봐요. 급상여. 그리고 소득세를 내게 하고 건강보험료 4대 보험을 또 부과해요. 근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사가 거기다 돈 내고 그 돈으로 직원의 복지에 쓰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 낸 거 다 경비로 인정해줘.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해서 사금복 이렇게 표현해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즘에 엄청 많이 설립하거든요. 저희가 설립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유동자금 노무관리인데 이게 뭐냐면 유동자금 사업하시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나쁜 돈, 흔히 얘기하는 나쁜 돈, 로비할 때 쓰는 자금, 뭐 다양한 영업할 때 쓰는 다양한 자금들이 필요해요. 또 그런 돈들을 회사에서 인출해낼 때 생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나름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자금을 좀 유용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고 싶다.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외부 감사를 받게 됩니다. 외부 감사는 뭐다? 외부 감사가 뭐예요? 회사 밖의 이해관계자, 금융기관, 그 다음에 나한테 물건 파는 회사,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를 변제할 그 대상. 그러니까 회사 밖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이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외부 감사예요.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나를 위한 제도예요? 아니에요. 나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외부 감사. 회계 투명성 제공. 우리 회사의 회계가 투명해져야 이 사람을 믿고 투자하고 믿고 돈을 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놓으면 대상이 되잖아요. 대상이 되면 굉장히 회사가 힘들어요. 사실은 회사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저것도 적절하게 지연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감사 잘못 봤잖아요. 외부 감사가 뭐라고요? 회사 밖의 이해관계자한테 유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의 자산 가치를 외부 감사인이 높여놓을까요? 낮춰놓을까요? 낮춰놓으면 기업의 재무 비율이 좋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야. 그 안 좋아지는 거를 또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연장하고 대출 받으려고 하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아니지, 그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너 그러지 말고 올해부터 조금씩이라도 상환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중소기업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야지만 기업이 경영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해놓으시면 좋아요. 내부 통제. 어떻게? 돈을 써라고 의사결정하는 사람하고 돈을 송금하는 사람은 분리시켜놔야 돼요. 저희가 격리 지원 서비스라는 걸 해요. 회사에 프로그램 가지고 같이 하는데, 결제 시스템 중에 돈을 보내는 거를 사인하고 오케이 하는 사람이 송금하는 사람하고 같아지잖아요. 자기가 사인하고 자기가 보내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사인하는 사람하고 돈 보내는 사람을 완벽하게 분리시켜야 돼요. 나중에 회사가 조금만 커지면 그거를 묶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계감사들이 내부 통제 체계를 감사 대상에 넣어놨어요. 문제가 하도 많이 되니까 제가. 그리고 사업하시다 보면 문제되는 것 중에 또 큰 문제가 뭐예요? 횡령. 저희 상담 중에 상당수가 횡령이에요. 직원 횡령. 갑자기 숙연해지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요, 격리 직원만 거기 들어가서 봐요. 뭐 들어갈 줄 몰라. 그리고 더존 프로그램 막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뭘 알아야 들어가서 보죠.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얘는 뒤쪽에 사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상속, 후계구도 설립부터 내가 내 자식한테 어떻게 줄 건가 의사결정해야 돼. 자식이 일단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식한테 주면 뭐 하는 거예요? 회사 직원들 그냥 길바닥에 나가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받을 사람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사 나중에 성장시키고 나서 집에 놀고 있는 아들을 회사로 무조건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일단 테스트는 좀 더 큰 회사로 보내보고 거기에서 애가 잘 버티고 잘한다, 그러면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이게 순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전증여라고 써놓은 게 왜 해놨냐면요, 여기 지금 창업하신 분들이 있죠. 부모님이 부자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고민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재산을 좀 땡겨서 어차피 주실 거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돼요. 왜? 세금이 엄청 싸거든. 5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5억이면 제대로 해볼 수 있잖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돈 얘기하고 그러냐면, 저는 개발 회사를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세무법인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19년 창업이니까 20, 21, 22, 23, 24, 25 이제 만 6년 됐거든요. 이제 J컵을 찍고 이제 올라가야 될 때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창업해서 실제 매출 발생하고 끌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금융기관에서 돈 잘 안 빌려주잖아요. 정책자금 한계 있고. 근데 얘 이용하면 조금 버텨볼 수는 있다. 근데 저는 비빌 데가 없어갖고 일단 해주지도 않아요, 이런 거. 근데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상담을 받아보셔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분들 중에 창업이 조금 뭐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 사전 증여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니까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경영권 방어는 뭐냐면,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들어오잖아요.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회사를 정말 잘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까지는 뭐 묻고 까불로 가 뭐 이런 건데, 투자금이 들어오고 나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요. 철저하게. 그래서 스톡옵션이나 뭐 다양한 형태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저희 아까 얘기한 그 회사도 대표이사가 지금 한 5월 정도 되면 기술특례 상장하거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스탁 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현재 올 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가업을 승계할 건지 아니면 상장하실 건지 이제 기업 매각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일본은 굉장히 M&A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지금 거의 뭐 끝물이다시피 끝나는 단계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소기업의 M&A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많은 IT 회사들이 중소기업 중개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진 것도 현재 많고,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한국 협회 그 안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뭐 기업 컨설팅 한다는 회사에서도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언제 팔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팔아야 돼요. 기업을 팔 때는 많이 벌고 나서 쪼그라들기 시작할 때 파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벌고 더 뚫고 갈 것 같아. 그때 파는 거예요. 그래야 제값받고 팔아요. 창업부터 엑시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얘는 언제든 간에 인사관리, 노무관리, 직원 채용하고 관리하고 회계, 세무, 자금, 채권 채무, 영업, 주식관리. 자, 이게 누구한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한테. 이게 의무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한테 월급 주면 뭐 하라고 그래요? 원천징수. 세금 떼고 납부하라고. 누구한테 돈을 지 신고하라는 거야. 자,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요. 미국 없어 이런 제도. 노무관리, 4대 보험 다 기업한테 다 떼서 내라는 거잖아. 책임을 누구한테 다 전가해? 국가가? 기업한테 다 전가해요. 제가 사실 조금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기업들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해요. 의무를.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 내라고 그러고 과태료 내라고 그래요. 아이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할 일을 나한테. 세금도 반 떼가잖아. 5대5 공동사업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니 그럼 좀 네가 좀 할 건 더 해. 행정력 더 넣어서. 우리 세금 많이 가져가잖아.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거 다 누가 해야 돼요? 사장님. 잘하세요? 나 이거 다 잘하고 있다. 별로 없을걸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알 수가 없어. 기업 관련, 운영 관련된 법령이 수백 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 사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장님들은 영업관리, 채권관리 잘 파고 잘 팔고 만들어서 팔고 돈만 잘 받으면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직접 하세요? 직접 안 해도 돼요. 그거를 하라고 직원을 뽑죠. 누구요? 경리, 관리부장, 관리이사 이런 사람 뽑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이 10년 동안 2배가 뛰었어요. 최저임금. 지금 올해가 한 210만 원 정도 되죠. 209만 얼마니까 210만 원이에요. 210만 원. 초임 경리를 뽑으려면 최소 250은 줘야 될 거예요. 그럼 연봉 3천이에요. 퇴직금 4대 보험 4천은 그냥 나와요. 복리후생비까지 하게 되면. 근데 4천을 주고 시킬 일이 그만큼 있냐 이거죠.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4천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얼마를 벌어야 돼요? 3배.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직원 채용하면 미니멈 3배. 생산성 높은 사람은 4배. 진짜 잘하는 사람은 5배. 5배 주고 차를 주지. 네. 열심히 해라 더. 상여금, 성과급 팡팡 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뭔가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졌어요. 제일 머리가 하얗신 대표님. 예전에 격리 얼마씩 주셨어요? 아주 예전에. 4년 됐는데요. 네. 격리 대리 네. 6천만 원. 와, 6천만 원 주고 한 2억씩 그 직원한테 생산성을 발휘한 것 같으세요? 예, 한 것 같아요. 매출 1,800원. 아, 그러면 충분히 하죠. 그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고로요, 관리가 벌어들이는 게 영업하는 친구들은 딱딱 숫자로 찍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눈에 다 보여서 상관없어요. 근데 관리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는지 잘 몰라요.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관리의 이익을 무시해. 사실 관리를 잘하면요, 돈 벌면 뭐해? 관리가 안 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간은 소홀히 하고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저희 세무사가 저희 2005년 개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1년 차입니다.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쓰는 더 좋은 세무사랑 뭐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만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회사는 뭘 줘요? 그냥 때 되면 뭐 달라고 그러면 그때 그거 받아서 우리는 장부 만들어서 세금 신고하는 거예요. 이번에 3월달 법인세 신고하실 때 엑셀에다가 이렇게 거래 내역 쭉 있고 옆에다가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쭉 적어달라고 파일 받으셨죠?
그죠? 1년 전 거 기억나세요? 아니 어제 먹은 점심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 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해? 제가 생각하는 이 기장 우리 여태까지 세무사님들이 했던 거 이거는 다 똑같았어요. 사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상당수 업체가. 그러면 납세자한테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세금을 신고하는데 납세자가 누락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주는 받아가지고 그냥 신고하는 거지. 근데 결산할 때 장부를 다 까서 보니까 어때요? 통장에 돈 나간 게 많아. 다 누락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수정신고하죠. 가산세를 또 내야 돼. 엉뚱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아까 같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전문 팀이 있어야 돼요. 격리팀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팀을 6천만 원씩 주고 쓰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요. 회사 내에 거래 사실을 세무사 사무실하고 실시간 공유해요. 실시간 공유해서 매일 체크해드려요. 저희는 전날 거를 이길 오전에 매일 체크해서 돈 나갔는데 계산서 발행해 받은 게 없어. 그럼 체크해놔. 이거 개인한테 나가는데 이거 원천 징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체크해놔. 물어봐요. 그럼 체크한 것들이 이렇게 싹 다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는 것만 피드백 받고 한 달 마감 짓기 전에 10일 세금에서 마감 짓기 전에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뭐 손익보고까지 깔끔하게 딱 해드려요. 12월 결산이 언제 끝나요? 2월 15일에 우리가 손익보고를 하거든요. 전달 거를 12월 게 언제 끝나요? 결산이 1월 15일. 기보와 신보에서 대출심사 이렇게 서류 내죠. 언제 들어가요? 2월 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왠지 아세요? 기보신보 인사가 보통 1월, 7월이에요. 뭐 국세청 인사나 금융기관 인사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언제부터 일하냐면 계획 세워서 2월, 8월 이때부터 일해요. 그러면 2월, 3월 달에 접수가 다 끝나 있어요. 내가 정책자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다 끝나 있는데 뭐 3월 결산 끝나고 지금 들고 가봐야 자금 다 손진되고 끝나는데 뭐 들고 가면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적시적인 정보 제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 처리가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스템을 갖고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런 장부 작성, 사후 관리가 아니라 미리미리 체크하고 할 수 있는 사정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걸 하다 보면 기업에 깊이 개입하게 돼요. 저희가. 왜? 아니까.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은요 종이 전표를 입력했어요. 지금은 뭐 카드, 세금 계산서 이게 다 전자돼 있잖아요. 옛날엔 종이였어요. 종이일 때는 우리 세무대리인 여직원이 전표를 한 장씩 넘기면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이게 근데 좀 이상한데? 이게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어떻게 일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무실이? 엑셀 파일 그냥 밀어넣어요. 몰라요. 우리 직원도. 이 회사가 뭐 해먹고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지 증빙을 일일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과 같이 매일 통장 거래 내역 보고 증빙 관리하고 하다 보면 회사를 정확하게 들여다본다고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여기까지 가능해져요. 이 회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왜 근데 과거에도 알았을 텐데 이런 거 안 했을까요? 세무사들이 돈이 안 돼서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납세자들이 기장하니까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리스크만 부담하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세무사들이 다 해요. 이거 일정 비용 받고 다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해요. 아까 같이 감면받고 세액공제 받고 이런 거 하려면 뭐 연구소 필요하면 연구소, 벤처기업, 특허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세무사 쪽에서도 전문가 붙여가지고 다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기업이 성장하는데 방법이 없는데 특히 이렇게 IT 엔지니어링 이쪽에 특히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업과 세무사가 시스템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매일 공유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해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 반복 업무 때문에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우신가요? 당신에게 위케이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클라우드 스마트 워크 솔루션 위케이크. 위케이크는 사업 관리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업무 티켓을 통한 편리한 의사소통은 기본. 근태 관리 현황을 한눈에 표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전자계약을 통해 손쉽게 국세청,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수치하여 한눈에 쫙 보여주죠. 귀찮은 영수증 입력은 OCR 자동인식 기능이 알아서 해결하고 거래처별 채권 채무 내역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
전자세금 계산서는 홈택스 방문 없이 무료 발행이 가능하며 각종 세금은 기업관리 통합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세무서와 자료 공유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더욱 편리해집니다. 그 밖에도 놀라운 기능들이 많죠. 물론 이 모든 기능이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구현되며 24시간 내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기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들만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티켓이라는 거는 전자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휴가 신청도 하고 경비 청구도 그냥 영수증 사진 핸드폰 앱으로 툭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영수증 보고 결제 확인, 휴가 신청하면 승인하면 연차 카운팅, 급여 명세서도 앱에서 직원들이 자기 것만 딱딱, 세금 계산서 여기서 그냥 발행하면 끝이에요. 세금 계산서 발행도요, 인증서 있는 컴퓨터에서만 되죠. 그죠? 시스템에다 인증서를 딱 등록해 놓으면 1년 동안은 그냥 여기서 그냥 누르면 다 발행돼요. 여기 맥북 쓰시는 분 계시는데 맥북에서 계산서 발행하기 불편하잖아요. 저도 맥북 쓰는데 인증서는 윈도우에서 등록해 놓고 그냥 1년 동안 아무 데서나 발행 가능해요. 홈택스하고 은행하고 카드 내역을 전일 거를 다음날 새벽에 무조건 다 넣어놔요. 어디서든지 그 다 아이디 비밀번호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무사 사무실하고 자료를 주고받을 때 뭘로 하세요? 카톡, 또 메일 이런 거 하죠. 저희는 전용 게시판을 씁니다. 카톡이나 메일 안 쓰고 핸드폰 앱에서 그냥 쓰면 게시판으로 남아요. 왜 이걸 하냐면 옛날에 뭘 보내고 받았는지 찾기 어렵죠. 그죠? 세무사가 재무제표 증명을 올려놨는데 계속 또 달래. 그리고 내가 뭘 보냈는데 업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전화해야 되잖아. 그죠? 저희 시스템은 누가 뭘 보냈고 누가 수취했고 그게 다 남아요. 히스토리가.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로 쫙 남아있어요. 그러면 검색 기능에서 옛날에 그거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세무사 사무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세무사 사무실하고 기업하고의 문제점이 제일 크게 발생하는 게 어디냐면 커뮤니케이션 오류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15일 날 전월 손익보고를 이렇게 보내드려요. 격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정말 메리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뭐가 좋아져요? 기업의 생산성이 확 올라가죠. 그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기본 취지고요. 격리지원 시스템 서비스 이용하면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저 위케이크 시스템 아까 그 시스템은요 무료입니다. 솔루션은 이 신청서에다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그냥 다 드립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한 제 선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건데 기장대리 하시는 경우 있고요. 요 격리지원 서비스가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뭐냐면 회사의 관리를 좀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회사를 제대로 성장시키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사실은 직원 한 명 쓰려면 최소 3, 4천 들어가는 거 이걸로 해결하면 15%만 내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시면 끊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표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를 우리가 다 해주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게시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동하시면서 핸드폰 앱에다가 대진상사 뭔건으로 얼마 세금 계산서 발행해줘. 우리 직원이 사무실 안에서 발행해요. 우리가 때 되면 급여 명세서 다 직원한테 올려놓고 급여 대량이체 파일 있죠. 딱 만들어서 올려드려요. 그럼 대표이사님은 대량이체 파일을 업로드해서 OTP만 누르면 송금이에요. 근로시간만 확정해주면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급여도 저희가 만들어줘요. 거래처 줄 돈 받을 돈 손익 매달 정산해서 다 드려요. 그거 50만 원 거저죠 거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직원들 다 자르시는 건 아니죠 지금? 난 직원 다 자르고 여기다 맡길 거야 이러시는 건 아니죠? 직원의 업무를 어떻게 해요? 전문 격리가 아니니까 그 친구들이 그 친구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특히 돈 관련된 건 어떻게 하라고? 회사 밖에다 던져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직원한테 돈을 오픈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한 사람만 알면 다 알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요. 그래서 반드시 직원한테 오픈하지 말라는 거예요. 컨설팅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저희가 비용 청구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세무사들입니다. 여기 산업진흥원 옆에 본원 옆에 있는 대구 빌딩에서 저희는 같이 있어요. 저희 220평 정도 되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한번 꼭 좀 놀러 오십시오. 저희가
나름 열심히 만들었고, 이제 세무사도 이렇게 조그맣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해서 법무법인처럼 시너지 내게끔 하려고 저희가 사무실 저렇게 꾸려놨고요. 이걸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